처음 나오는 개념입니다. 원순열. 자, 얘도 이름에서 벌써 포스가 묻어 나옵니다. 순열. 원순열이 원순열. 자, 순열. 실제로 이 한자를 그대로 뜻풀이를 해보면 순열은 일렬로 세운다라는 뜻이거든. 순서를 가지고 일렬로 세운다라는 뜻이 순열이야. 왜 일렬로 세우는 걸 순열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 순서를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일렬로 세우는 경우거든.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렬로 이렇게 세우는 경우, 일렬로 세우는 경우를 우리가 정확하게는 직순열이라고 합니다. 순열 중에서 직순열, 직선으로 세운다. 근데 줄을 세울 때도 이제 우리가 원형으로 세우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원순열. 오케이? 원순열과 직순열의 차이는 무엇일까? 생각해보자. 이게 이 문제, 이 파트의 핵심입니다. 원순열은. 자, 우리 4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4명을 첫 번째 직순열 일렬로 세우는 경우는 A, B, C, D. 그치? 그래서 얘들 순서가 A, B, C, D 싹 다 바꿀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맨 앞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쭉쭉쭉쭉 계산해주면 결국 몇 가지 경우가 나온다? 4팩토리얼 해서 24가지 경우가 나온다. 맞니? 네. 뭐 A, B, D, C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A, C, D 찾으면 엄청 많다. 24가지 경우가 나온다. 이게 직순열,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거. 자, 그럼 이 4명을 우리가 원형 탁자에 앉힌다고 생각을 해보자. 원형. 이렇게 4개를 이런 원형 탁자에 4명을 앉히는 경우. 자, A, B, C, D 이렇게 앉히는 경우가 A, B, C, D 이렇게 하는 거죠. A, B, C, D. 이 경우는 거죠. 똑같이 4명, 똑같은 A, B, C, D를 원형에 앉혔는데 이 4가지 경우 지금 같은 경우인가 다른 경우? 같은 경우 왜 같은 경우지? 시작하는 위치에 따라서 같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자, 지금 이 4가지 경우를 보면 A가 여기 있을 때, 그러니까 A가 이 자리에 앉을 때, 그지? A가 이 자리에 앉을 때, 이 자리에 앉을 때, 이 자리에 앉을 때, 이 자리에 앉을 때. 그러니까 A를 회전시킨 거야. 여기, 그지? 실제로 이 일렬로 세운다라는 순열의 개념, 순서를 생각한다는 개념, 순서에 따라 왜 줄 세울 때 뽑는 순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일렬로 세우는 경우냐면 실제로 이 순서를 따진다는 건 순서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는 직순열 같은 경우는 맨 앞과 맨 뒤라는 개념이 있잖아, 그지? 이해되니? 이런 게 있든 또는 원순열은 그런 개념이 없거든. 맨 처음, 맨 끝이라는 개념이 없잖아, 그지? 있든 없든 간에 실제로는 뭘 따져야 되냐면 이웃하는 두 대상이 같으냐 다르냐를 따져야 돼. 실제로 직선열에서 이 경우가 다른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경우가 되는 이유는 A 오른쪽에 B, B 오른쪽에 C, C 오른쪽에 D가 서야 되거든. 근데 이 경우는 A 오른쪽에 B는 같지만 B 오른쪽이 C가 아니라 D라고. 그리고 CD도 이웃하게 섰지만 C의 오른쪽이 D였는데 얘는 C의 왼쪽이 D가 되는 거야. 네. 이웃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거지. 방향과 이웃하는 대상과 방향이 다르면 달라지는 경우. 이해되니? 그 원순열도 이 순열의 개념은 똑같거든. 근데 이 4가지 경우를 보면 A의 위치가 지금 전부 바뀌었을 뿐이지 회전 방향에 따라 시계 방향을 보자. A 시계 방향에 B, B 시계 방향에 C, C 시계 방향에 D, D 시계 방향에 A. 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4가지 경우는 이 A, B, C, D는 꿈쩍도 안 했어. 가만히 앉아있는 경우가 지금. 어떻게? 내가 보는 사람이 여기에 딱 서가지고 C, D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이겠지? 맞니? 근데 내가 B, D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쪽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이 경우는
그치? 얘는 정작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니까. 이해되니? 네. 이 경우는 뭐죠? 차이. 원순열과 직순열의 차이가 이 경우입니다. 원순열과 직순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처음과 끝의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야. 이해되니? 자, 쉽게 얘기하면 A, B, C, D를 회전한 거라고 보면 되거든. 그대로. 요 순서대로. 그대로 A, B, C 순서대로 한 칸씩 이렇게 회전시켰다. 그게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여기서 하나 더 회전시키면 결국 얘가 돼버리거든. 다시 돌아간다고. 이해되니? 네. 한 방향으로 똑같은 순서를 한 방향으로 회전시킨 경우는 전부 원순열에서는 같은 경우가 돼버리는데 직순열은 잘 봐. 직순열은 A, B, C, D 하고 회전시켜보죠. 그 다음 D가 맨 앞에 오고 D, A, B, C. 그 다음 한 가지 C가 또 맨 앞에 오면 C, D, A, B. 그치? 그 다음 또 B가 맨 앞에 오면 B, C, D, A. 다시 A가 맨 앞에 오면 A, B, C로 돌아가겠지. 그치? 이해되니? 하나씩 하나씩 물리면 결국 이런 직순열은 이런 경우가 되고 네 가지가. 원순열은 이런 경우가 됩니다. 직순열은 이 네 가지 경우가 전부 같다 다르다. 다르죠. 다른 경우라고. 왜? 맨 앞에 쓴 놈이 다르잖아. 이웃하고 나발이고 가네 결국. 그치? 이게 맨 앞과 맨 뒤의 개념이 있기 때문이거든. 맨 앞에 쓴 녀석과 맨 뒤에 쓴 녀석들이 서로 다르다고 이렇게. 그럼 다른 경우야 직순열은. 근데 원순열은 맨 앞, 맨 뒤에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디를 처음, 어디를 끝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 그래서 똑같이 하나의 나열 상태를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시킨 경우는 전부 어떤 경우가 된다? 같은 경우가 된다. 이해되니? 네. 이게 원순열의 개념. 순열이지만 분명히 여기서 A와 D 자리를 바꿔버리면 다른 경우가 돼. 이해되니? 뽑는 순서에 따라 다른 경우가 되는 순열은 맞는데 일반 직순열과는 다르다는 거지. 이해되니? 회전시켰을 때의 경우는 같은 경우가 돼버린다. 이런 순열을 뭐라고 부른다? 원순열. 자, 그래서 원순열을 계산하는 방법은 서로 다른 n명을 왜 자꾸 쇠가 가져와가지고 선거를 쓰고 안 되는 거야? 서로 다른 n명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방법에서는 항상 얘도 기준은 직순열입니다. n명을 일례로 세우는 경우 n 팩토리얼이 되겠지, 그지? 네. 근데 n 팩토리얼일 때는 이 네 가지 경우가 다 다른 경우지만 원순열일 때는 이 네 가지 경우가 다 어떻다? 같은 경우가 되어버리지. 그지? 그러면 n명을, 4명을 일렬로 세울 때와 원형으로 세울 때를 보면 원형으로 세울 때 몇 가지 경우가 같은 경우가 생긴다. 네 가지. 4가지가 같은 경우가 생긴다. 왜? 회전을 4번 시킬 수 있으니까. 그지? 이해되니? 그럼 5명을 원형에 앉히면 몇 번 회전시킬 수 있어? 5번. 한 칸씩 돌아가면 5개 되겠지. 그지? 즉 n명을 그럼 원형으로 세우면 어떻게? 같은 경우가 몇 개 생긴다? n개 생긴다. 같은 경우가 n개 생기니까 겹치는 게 n개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n으로 뭐 해야 된다? 나눠야 된다. n분의 n팩이 됩니다. 요게 개념이죠. 실제 근데 n분의 n팩을 계산하면 n-1 팩토리얼을 마찬가지. 자, 이제 앞으로 팩토리얼이라는 표현을 그냥 줄여서 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응? n팩, 3팩, 7팩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지? n-1 이렇게 잘 보인다. 이해되니? 요게 원순이야. 자, 그러면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얘를 다 원하게 원형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r명만 뽑아서 r명을 원형으로 배형을 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돼요? 개념은 똑같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알명을 먼저 뽑은. 그렇지. 먼저 뽑아야 돼. 먼저 뽑고 뽑은 그 녀석을 원형으로 세우면 됩니다. 이해되니? 그러면은 제일 간단하게 보는 방법이 뭐냐? 얘도 원순열, 직순열과도 비교할 수 있다. 직순열에서 n명, 서로 다른 n명 중에 r명을 직순열로 뽑는 방법은 npr이다. 그치? 근데 이 직순열에 비해서 몇 개씩이 같아지는 경우가 생긴다? 얘는 n명을 다 원탁에 앉히는 게 아니야. 몇 명만 원탁에 앉힌다. r명. r명을 원탁에 앉힐 때는 r명을 일렬로 세울 때에 비해서 몇 개씩이 같아진다고? n명 세울 때는 n개, r명 세울 때는 r개씩이 같아져. 얘를 r로 나눠. 개념이 이해되니? 이 개념이 원순열의 개념입니다. 개념이 이해되니?
자, 직선율과 원순율의 차이 알겠네.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원순율 개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순율은 문제 자체에서 원형으로 원형 탁자에 앉힐 때라는 개념이나 또는 뭐 회전시킨데 이런 회전의 개념이라든지 원형 탁자 이런 개념이 나오면 원순율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개념 이해되니? 기본적인 원순율이었습니다.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드린 거고요. 자, 일단 기본적인 원순율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19페이지 봅니다. 자, 19페이지 1번입니다. 여학생 3명, 남학생 5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여학생 3명, 남학생 5명이 원탁에 앉을 때 원형 탁자에 다음을 구하라. 자, 앉히긴 앉히는데 어떻게 앉힌다고? 그냥 앉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학생끼리는 뭔다? 이웃하여 앉는 경우를 구하라. 이해되니? 자, 그러면 여학생 3명, 남학생 5명 중에 여학생 3명은 이 여학생 3명끼리는 이웃하게 앉혀야 된대. 자, 직순열이든 원순열이든 결국 이웃하게 앉혀야 된다라는 게 패턴은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웃하게 앉히려면 걔네들 사이에, 이웃해야될 사이에 다른 녀석이 끼어들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뭐 한다? 하나로 묶어버린다 그랬지, 그지? 여자 3명을 한 명으로 묶으면 결국 몇 명을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다. 여자 3명을 한 명으로 보면 나머지 남자 5명과 합쳐서 몇 명? 6명을 세우는 경우인데 그 6명을 이번에 그냥 일렬로 세우는 게 아니라 뭐다? 원탁에 세우는 거. 일단 얘를 한 묶음으로 보면 6명을 원탁에 세우는 경우를 먼저 구해보면 얼마다? 6명을 원탁에 세우는 경우는 1팩을 6으로 나눈 즉 5팩이 된다. n-1팩.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이 5팩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항상 이웃한 경우 안에는 어떻게? 한 묶음으로 봤을 뿐이지 그 묶음 안에서 자기들끼리도 뭐 할 수 있다. 순서 바꾸는 경우가 생기겠지, 그지? 자, 남자 5명 세우고 여자 3명이 이렇게 있는데 이 3명을 우리가 지금 한 묶음으로 본 거 아니야, 그지? 네. 얘를 한 묶음으로 보고 6명을 원탁에 세우면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지금, 그지? 맞니? 근데 이런 경우 중에서도 이 묶음 안에 있는 얘네들끼리 순서 바꾸는 경우 1번 여자, 2번 여자, 3번 여자 쓴 거랑 2번 여자, 3번 여자, 1번 여자 쓴 거 같은 경우가 다른 경우. 네. 같은 경우니 다른 경우니 다른 경우. 다른 경우지, 그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 3명이 이 3명만 따로 나열하는 경우를 직순열을 생각한다. 그 경우를 생각해서 어떻게 곱해줘야 되는데, 그지? 문제는 얘네들이 원탁에 앉았으니까 얘도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를 원형으로 즉 원순열로 생각해야 되느냐? 아니죠. 이 3명은 이 원 전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보면 원의 일부분일 뿐이거든. 이렇게 일부분일 뿐이거든. 얘는 그냥 이 직선을 일렬로 이렇게 세운 걸 살짝 피워놓은 거랑 마찬가지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순열과 직순열의 차이가 뭐라고? 처음과 끝의 개념을 생각해야 된다. 이 3명만 놓고 보면 처음과 끝의 개념이 있습니다. 맨 뒤에 개념이 있다고. 이 3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은 원형에 앉히지만 원순열이 아니라 무엇으로 생각해야 된다? 직순열로 생각해야 된다. 곱하기 얼마? 3팩. 그 3명. 한 묶음으로 본 3명. 이 묶음 안에서 자기들끼리 순서 바꾸는 방법. 일렬로 세우는 방법. 그대로 3팩으로 보셔야 돼요. 이 100이 아니라. 얘는 원순열로 계산한 거고 얘는 직순열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개념 이해되니? 그 답은 5팩 곱하기 3팩이다. 이해되니? 네. 이런 패턴을 잘 봐야 된다. 자, 2번으로 봅시다.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방법. 자, 이웃한다와 이웃하지 않는다. 이 개념은 우리 1학년 때도 했잖아, 그지? 이웃한다고 이웃하지 않는다. 그냥 단어만 놓고 보면, 문장만 놓고 보면
여사건의 개념일 수 있거든. 서로 반대 사건. 근데 이웃하는 경우와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여사건으로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두 명이 이웃하는 경우와 두 명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만 여사건이야. 서로가 서로예요. 3명 이상이 되면 3명이 이웃하는 경우랑 3명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여사건이 아닙니다. 왜? 3명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는 3명이 다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2명은 붙어 있는데 1명이 떨어진 것도 3명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지, 그지? 그런 경우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자, 그래서 어떻게 배웠어? 이웃한다라는 문제 패턴 따로 한 묶음으로 보는 거. 이웃하지 않는다는 완전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푼다고 배웠니? 이웃하지 않는다. 네, 개념. 이웃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상을 뺀 후에 나머지 대상을 세운 후에 그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 방법. 맞습니다. 자, 어떤 특정 대상이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웃하든 말든 상관없는 대상들을 먼저 세웁니다. 그렇게 먼저 세운다고. 이웃하든 말든 상관없는 대상을 먼저 세우고 그 상관없는 대상들 사이사이에 사이 공간에 이웃하지 말아야 할 대상들을 한 명씩 세우시면 되겠죠. 이해되니? 그게 직순열에서도 그렇게 구했다고. 원순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웃한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개념을 했듯이 원순열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웃하든 말든 상관없는 녀석들을 먼저 세우고 그 사이사이 공간에 누구 세운다? 이웃하지 말아야 할 대상들을 한 명씩 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학생은 이웃하지 않는 경우니까 이웃하든 말든 상관없는 녀석은 누구니? 남학생. 남학생이겠네. 남학생 몇 명? 5명을 원탁에 먼저 세워봅시다. 제 지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세상에. 여학생 하나 있는데 그걸 까먹었네. 혜인아, 남학생 5명을 먼저 원탁에 앉혀야 되지, 그지? 남학생 5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에 서는 어떻게 계산한다? 남학생 5명, 남학생을 먼저 세워야 되죠. 이웃하는 말든 상관없는 녀석들을 원탁에 먼저 앉힐 거야. 남학생 5명이잖아. 5명을 원형으로 세우는 거야. n명을 원형으로 세우는 방법이 n-1팩. 그럼 5명을 원형으로 세우는 방법은 4팩. 자, 남학생을 먼저 세우는 방법이 4팩토리얼 원형. 앉혀놓고, 자, 그럼 여학생 3명이 남았는데 그 녀석들끼리는 이웃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며. 그럼 그 여학생 3명을 어디에 세워야 된다? 남학생들 사이사이에 세워야 된다. 그럼 사이 공간이 몇 개 나오는지 보자. 사이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오네. 이 5개의 공간 중에 몇 명을 세워야 된다고 우리가? 3명을 세우는데 1명씩 세워야 돼, 공간마다. 이 한 공간에 2명 들어가면 이 2명이 이웃해버리잖아. 그러려면 5개의 공간 중에 몇 개의 공간이 필요하다? 몇 명을 세울 거니까? 3명을 1명씩 세울 거니까 몇 개의 공간이 필요하다? 3개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5개의 공간 중에 3개의 공간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앉혔어. 3명을. 그럼 이 여학생도 원형으로 앉힌 건가? 아니지. 이해되니? 그래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고. 이해되니? 얘도 무슨 여학생을 앉힐 때는 무슨 순열을 생각해야 된다? 직순열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해되니? 남학생을 먼저 원형으로 앉혔지만 여학생을 앉힐 때 사이사이 여학생을 앉힐 때는 여학생끼리 앉히는 방법은 뭐로 생각해야 된다고? 직순열을 생각해야 된다. 수아 이해되니? 왜 직순열을 생각해야 되는지. 여학생 3명, 5개의 공간 중에 3명의 공간을 선택하는데 직순열을 선택하는 방법은 OP3입니다. 이해되니? 해서 동시에 세워야 되니까 곱하십니다. 이게 남학생을 원형으로 앉히는 방법. 여학생을 이웃하지 않게 앉히는 방법. 계산하시면 1440까지 가나. 이해되니? 네. 이해되니? 자, 그래서 결론은 자, 어떤 2가지 대상을 원형으로 원탁에 앉힐 거야 내가. 어떤 2가지 대상을 지금처럼 남자 여자 다 원탁에 앉힌다고. 근데 조건에 맞게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한 대상을 먼저 원형 탁자에 앉혔다라고 가정을 했잖아, 그지?
그럼 나머지 대상을 그 사이사이에 넣든 뭐 한목구문을 보든 나머지 대상을 세울 때는 반드시 뭘로 생각해야 된다? 직순열로 생각하셔야 돼요. 한 대상을 원형으로 생각해서 원형 탁자에 앉혔다면 나머지 대상을 그 똑같은 탁자에 앉힐 때는 무슨 순열로 생각해야 된다고? 직순열로 생각해요. 이유들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이유가 왜 그랬어요? 이게 어차피 일자로 세워놓고 살짝 휜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으니까 처음과 끝에 개념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이제. 자,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보죠. 자, 지금 여자 3명, 남자 5명이었잖아, 그지? 여자 5명, 남자 5명 세우는 거예요. 남자 5명, 여자 5명. 원형으로 세우는데 여자 남자가 이웃하지 않게. 5명, 5명이 서로 여자가 이웃하지 않게 하는 건 결국 번갈아 세운다는 소리야. 남녀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생각하면 어떻게 돼? 남자 먼저 세우면 어떻게 해? 남자 5명 세우고 여자 세울 수 있는 공간은 몇 가지 나온다? 5가지. 그 5가지 공간에 누굴 세워야 된다? 여자를 5명을 세우는데 한 명씩 세워야 되니까 공간이 5개 필요하겠지, 그지? 5개밖에 없어. 그러면 실제로 이 답은 5명을 원탁에 세워야 되니까 4패. 자, 남자를 먼저 세울 때 원형을 생각했지, 그지? 근데 이번에 여자는 5명을 다 세워야 돼. 5개 공간에. 그럼 어차피 얘는 이게 원형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네. 아닙니다. 얘도 직순열을 생각해야 돼. 5패으로 생각해. 얘는 왜 그러냐면 여자도 남자도 둘 다 이 5명이라고 해서 명수가 같다고 해서 여자도 남자도 둘 다 원형으로 원탁에 앉았다고 가정을 해버리면 아까 얘기했지 원탁의 개념은 원탁에 앉을 때 왜 5명이 앉는데 4팩이 되는 거냐 일정한 순서에서 회전할 때마다 같은 경우가 된다 그랬지, 그지? 회전을 생각해야 되거든. 그러면 두 대상이 이렇게 원탁, 둘 다 원형이라고 가정을 원순열로 가정하면 두 대상의 회전을 전부 다 생각했다는 소리야. 그치? 우리 뭐라고 해야 되지? 태엽 감을 때 두 개가 돌아가는 게 있을 때 1번 태엽을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는 거랑 2번 태엽을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하는 거랑 똑같거든? 큐브 해봤잖아, 큐브. 니네 한 번씩은 해봤을 거 아니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그지? 그러면 내가 막 다르게 막 했는데 똑같아지지. 그지? 회전 방향이 많으면, 회전 방향이 여러 개가 생기면, 회전 대상이 여러 개가 생겨버리면, 한 공간에. 그치? 분명 서로를 회전하다 보면, 어떻게? 겹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겹치는 경우가 아예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쪽을 고정해버린다는 거지. 직순열로 본다고. 원리가 이해되니? 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합니다. 2개 이상의 대상을 원순열로 나열할 때는 미리 선택한 한 대상을 원순열로 생각해서 계산을 했다면 나머지 대상은 똑같은 원형 탁자에 앉히지만 원순열이 아닌 무엇으로 생각해야 된다? 직순열로 생각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니? 네. 원순열에서 가장 중요한 패턴입니다. 어떻게 풀지 알겠니? 네. 자, 원순열 개념 좀 아시겠습니까? 네. 17번 한번 풀어볼래? 밑에. 좋아요. 뭔 일 있어? 표정이 되게 안 좋아 보이는데. 순열 조합을 특히 좋아하지 않는가 혹시? 왜? 야, 왜 가려? 같은 수학인데. 저도 학교 다닐 때 통계학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정말 수업 같지 않은 것 같아서.
17번 맞죠? 17번 푸셨나요? 네. 준혁아 풀었니? 잠깐만 여기서 순혈조합 선행을 한번 이렇게 했던 사람 이거 선택 과목 선행으로 한번 했었다. 다 처음이니? 선택 과목은 순혈조합 보통 확률 같은 게 여기 다 처음이야?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승태가 17번 풀었니? 네. 자, 17번에 1번 답이 얼마입니까? 48이요. 48. 다른 친구들은? 수아야, 답은? 네가 구한다. 48. 다른 답 나오신 분? 24. 진- 저 24 나왔어요. 24. 1번에. 자, 1번의 답은 24입니다. 2번의 답은 48입니다. 자, 같이 봅시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2번은 우리가 했던 개념이지. 할머니, 할아버지. AB라고 합시다. 쓰기 귀찮아. AB를 포함한 6명. 포함한 6명의 가족이 있는데 2번부터 보자고. 2번은 어렵지 않으니까. 2번은 뭐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웃하는 경우. AB가 이웃하여 쓰는 경우. 이 6명을 원탕에 안 친대. 근데 A와 B는 반드시 이웃하게 안 치는 경우. 그지? 자, 이웃하면 어떻게 된다? A, B를 한 묶음으로 보고 나머지 몇 명이 남았네, 그러면. 지금 4명. 4명. 그래서 총 몇 명이라고 가정해야 된다. 한 묶음으로 봤습니다. 5명을 어디 안 친다? 어디 안 친다? 원탁에 안 친다. 이렇게 원탁에. 안 치는 방법. 5명을 원탁에 안 치는 방법의 수. 승태가 몇 가지? 어떻게 해서? 5명을 원탁에 안 치는 방법. 하나 뺀 거. 4패. 이해되니? 자, 근데 한 묶음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 이 묶음 안에서 지들끼리 순서 바꾸는 경우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지? A, B끼리 순서 바꾸는 경우는 원탁에 안 쳤지만 무슨 순열을 생각해야 된다? 원순열이 아닌 직순열로 생각해야 돼. 2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이 있어. 얼마야? 2. 그래서 동시에 생각해. 그래서 답이 48이야. 2번 답은. 이해되니? 네. 자, 1번은 몇 표 하시고요. 이것도 패턴입니다. 이번에는 A, B가 마주보고 앉아야 된대. 마주보고. 마주보고 앉는다 무슨 뜻일까? 마주보고 앉는다. 나랑 승태이가 무조건 마주보고 앉기로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내가 좀 늦었어. 승태이가 먼저 왔어. 그럼 승태이가 어디 앉아 있겠지. 그럼 나는 어디 앉아야 되니? 무조건 한자. 승택이 맞은편에 앉아야 돼. 그지? 나는 결정권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 이 개념이라고. 자동 결정된다는 소리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마주보고 앉는다. 그러면 할머니나 할아버지만 둘 중에 한 사람만 먼저 앉힌다고. 할아버지 먼저 앉혔다. 할아버지 뭐 다리가 좀 아프시니까 할아버지 먼저 앉으세요. 앉았어. 그럼 할머니 무조건 어디 앉아야 돼? 할아버지 가슴. 할아버지 맞은편에 앉아야 돼. 할머니의 선택은 없습니다. 자동 결정이라고 그러지. 자동 결정될 경우의 수는 무조건 1입니다. 그럼 결국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할아버지만 선택하고 할머니 빼놓고 할머니 저기 화장실 갔다 오시라고 하고 할아버지를 포함한 몇 명? 5명. 5명만 원탕에 앉으면 돼요. 그치? 할아버지를 포함한 A를 포함한 5명을 원탕에 앉히는 방법 몇 가지? 4패기. 자, 할아버지 여기 앉고 그 다음에 가족 4명 이렇게 총 5명 앉혔다. 이제 할머니 손 씻고 왔어. 할머니 자리는 무조건 어디? 할아버지 맞은편. 할아버지가 여기 앉았으면 할머니 여기. 할아버지 여기 앉았으면 할머니 여기. 맞니? 어떻게? 의자 하나 가지고 얘들아 좀 비켜봐. 그래서 여기 할머니 앉아. 자동 결정된다는 거지. 끝이야. 400 곱하기 1량. 5명. 할머니 뺀 5명의 원탁에 앉는 방법. 할머니 자리 선택하는 방법. 자동 결정. 한 가지. 이해되니? 해서 24가지 이렇게.
마주보고 앉는다. 원탁의 개념에서 원순열의 개념에서 마주보고 앉는다의 개념이 바로 자동결정의 개념입니다. 이미 정해졌다는 거죠.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 비슷한 문제가 뭐냐면 세 쌍의 커플이 있어. 세 쌍의 부부끼리 더블 데이트를 합니다. 세 쌍의 부부가. 그랬을 때 어떻게? 부부끼리 이제 저녁 먹으러 갔어. 세 쌍의 부부가 서로가 친구라서 가서 이제 원형탁자에 앉는데 저녁 먹으러 가서 부부끼리는 마주보고 앉을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봅니까? 부부끼리 마주보고 앉을 경우. 나랑 내 와이프는 무조건 마주보고 앉아야 돼. 그치? 내가 매너죠, 매너. 남자의 매너. 여성이 앉을 자리에 의자를 빼줍니다. 자기 앉아. 우리 와이프 나머지 앉았네? 그럼 내 자리는? 자동 결정이네. 그치? 결국 누구만 앉히는 거는 똑같다. 와이프? 세 쌍의 부부면 와이프는 몇 명입니까? 3명. 여기서 3명 아닌 거 생각하면 이상한 놈이야. 세 쌍의 부부에 와이프는 3명입니다. 맞네? 네. 3명의 와이프를 원탁에 앉히면 방법의 수는? 3. 와? 아, 몇 개? 2배. 얘들아, n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은 n-1팩 하나 작은 팩토리얼이라고. 네. 3명의 여성만 먼저 앉힌다고 생각하면 2팩이겠지, 원탁이겠지. 끝. 그 3명의 여성이 어디 앉느냐에 따라 자기 남편의 위치는 자동 결정됩니다. 이해되니? 네. 이렇게 이해되니? 네. 이런 방식으로. 자, 근데 이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 실제로는 만약에 이런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나오거든. 근데 답은 2팩이 아니야.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앉히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1번 여성, 2번 여성, 3번 여성 이렇게 앉았다. 그치? 그럼 1번 남편은 어디 앉아야 된다? 맞은편. 3번과 2번 사이에. 잠시만요. 하고 3번은 여기 잠시만요. 2번은 여기 잠시만요. 맞니? 네. 이해되니? 근데 어떤 경우? 남자 여자 자리 바꾸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걸 생각해요. 남자 여자 자리 바꾸는 경우. 아니 이거 했던 할머니 할아버지 자리 바꾸는 경우 생각 안 했잖아. 그지? 얘는 왜 해야 되느냐? 얘는 쌍으로 마주봐야 될 대상이 한 쌍밖에 없어서. 한 쌍. 근데 얘는 마주보는 대상이 몇 쌍이다? 세 쌍, 두 쌍, 2쌍이거든. 그래서 그래. 자, 그래서 이건 푸는 방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쪽에. 하나를 고정해서 푸는 방법이 있어. 디테일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 그래서 이쪽 단어는 좀 어려운 겁니다. 자, 일단 한 쌍의 개념이 마주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한다? 그 한 쌍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미리 앉히면 나머지 한 명은 자동 결정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니? 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원순열의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원순열의 개념을 이용하면 진짜 원형만 앉히는 게 아니라 회전의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탁자에도 앉힐 수 있다. 어떤 거? 뭐 직사각형 탁자. 그지?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 또는 어떤 거? 뭐 삼각형 모양의 탁자. 니네 삼각형 모양 탁자 안 봤지? 그지? 또는 육각형 모양의 탁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육각형 모양의 탁자나 원형 탁자나 뭐가 다른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배워볼 건데, 자, 오늘은 첫 시간이고 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 오늘 새로 배운 개념은 원순열 하나뿐이고 그 앞에 개념은 전부 1학기 때 배웠던 기본 순열과 조합의 개념이지, 그지?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고 해서 숙제 체크합시다. 19페이지까지입니다. 처음부터 앞에 순열조합, 기본 순열조합은 공식도 외울 겸 해서 다시 한번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까지. 자, 그리고 잠깐 제가 좀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자, 처음 공지했을 때 나랑 지금 같이 수업했던 친구들은 처음 공지했을 때 내가 활동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씩 한다고 얘기했잖아, 그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니네 지금 오늘도 내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거든? 니네 되게 많이 까먹었고 거기다가 많이 힘들어해. 생각보다 쉽지 않아. 근데 이 활동을 겨울방학 때 한 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확률 부분, 통계 부분까지 한 번은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수업 스타일도 있고 해서 3시간 수업한다고 해서 질문이 많으면 난 3시간 동안 질문만 다 받거든? 일단 질문 받는 게 우선이야, 무조건. 풀 줄 알아야 되니까, 당연히. 그러다 보면 이제 진도가 밀리고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번씩, 일주일에 2번 수업을 해야겠더라고. 그래서 지금 스케줄을 확인해보면, 우리 2월, 그러니까 3월 2일까지, 계약 전까지 해서 16회는 나와. 16회는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일단 2시간씩 2번입니다. 일주일에 2시간 2번. 총 4T, 4T. 알겠니? 자, 근데 오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 2시까지 오셔야 됩니다. 일단 월요일 2시. 가는 시간은 4시에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네. 테스트를 봐야 할 때도 있고 해서 최소 1시간 정도는 길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세요. 예. 그러니까 스케줄을 2시, 4시니까 4시 다음에 바로 잡지 말라고. 네. 수업을 하다 보면 딱 4시에 안 맞히는 경우도 있잖아. 야, 이거 하나만 더 보자. 이거 연계되는 부분이니까 이웃한 걸 배웠으면 이웃하지 않는다를 배워서 비교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한 30분 더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네. 그 텀을 좀 생각해서 다음 스케줄을 잡으라고. 자, 그 다음은 지금 여러 반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서로 스케줄이 조정이 아직 안 됐거든. 그래서 지금 니네 담임쌤한테 내가 조사를 부탁한 결과 월요일은 다 됐다고 해서 일단 월요일에 부른 거야 오늘. 하루를 못 정했어 지금. 하루를. 토요일 2시, 4시에 시간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토요일 2시, 4시에 시간 안 되는 사람. 손들어. 자기 스케줄 손들어. 한 명? 나머지는 수업 돼? 2시부터 4시까지. 토요일 2시, 4시. 왜 안 되지 그때? 저 과학. 다른 수업? 우리 학원 과학이야? 네. 그래? 그럼 안 되겠구나. 제일 쉬운 방법은 일요일 날 하면 돼. 일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근데 이게 교인이 계시면 이게 또 문제가 돼. 난 일요일에도 수업, 원하면 수업을 하거든? 대신에 좀 빨리 해야 돼. 12시, 2시인데, 너 교회 가면 몇 시에 오냐? 12시까지 여기 올 수 있어? 12시 반에는 올 수 있어요. 반에는 올 수 있어? 오케이. 그건 이제 최고의 방법이고. 일단 방학이니까 우리 주중에 이 시간이 이제 다 가능하잖아. 12시까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2시까지? 일단 다른 거, 일단 그건 최후의 방법. 도저히 안 맞으면 이제 그때 하는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일요일은 니들도 하루는 학원 안 나오고 싶잖아. 네. 나도 마찬가지야. 쫓겨날지도 몰라, 나 집에서. 자, 그래서, 자, 이제 월요일 날 우리 하루 했으니까 나머지 하루 시간. 내가 수요일은 다른 특강 잡혀 있고, 니네, 김민쌤 반 친구들은 지금 원래 정규 수업이 월수금 아니야? 네. 그지? 월수금으로 잡는 게 편해? 그냥? 특강도? 네. 그게 편해? 아니면 하루에 왔다 갔다 같은 학원 왔다 갔다 2번 하기 싫으니까 그냥 화요일 목요일 날 잡아주는 게 편해? 하루 정도는 그렇게 잡아줄 수 있거든? 별 상관없습니다. 자기 의견을 좀 얘기해 보세요. 화목에는 다른 일정이 있어? 이 시간에? 월수금밖에 없네? 수요일은 내가 다른 특강이 있어서 금요일밖에 없네? 금요일 2시, 4시 안 되시는 분? 안 돼? 왜? 뭐 때문에? 다른 학원 있다고? 이렇습니다. 쉽지가 않다고 이게. 그래? 야, 하루 잡기가 힘들구나. 화요일, 목요일 2시, 4시도 다 있고 맞습니까? 그럼 수요일은? 수요일 2시, 4시는? 수요일 2시, 4시에 다른 일정 있으신 분? 없나요? 네. 다들 없나요? 그럼 수요일 4시, 2시 할까? 2시, 4시 할까? 그럼 다들 해주는 거니까. 네. 오케이? 예. 그럼 당분간은 일단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부터 매주 월수 2시, 4시가 보다 요거 네. 활동 특강. 오케이? 대신 수요일도 월요일도 마찬가지. 오는 시간 2시지만 가는 시간은 4시보다 살짝 늦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오셔야 됩니다. 알겠니? 예. 수요일
우리 그 3학년들 수능 특강은 원래 우리 본 수업 시간. 그게 수능 특강. 희소식 가르쳐줬잖아. 수능 특강 무료. 내가 우겨서 무료. 내가 여기서 까라 그랬어. 잘했지? 고3을 위해서라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확통은 아마 특강비가 책정이 될 거야. 저는 어머니께 안내가 갈 거거든. 이 시간을 확정해야 그 시간표까지 이게 같이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자, 월수 다시 한번 수요일 지금 이제 와가지고 저 안 돼요, 수요일 안 돼요 하면 안 돼. 월수 2시 4시 안 되는 사람 빨리 손들어. 없지? 자, 교재는 다음 시간까지. 다음 시간에는 아마 도착할 거니까 교재 드릴 거고 오늘 숙제는 프린트로 해오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아이고. 수아랑 희진이는 이따 봅시다. 자, 희진아, 오늘 미션.